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자, 또 경인, 경진, 경자를 세 개를 살펴봤고 이제 그 네 번째로 경오가 됐습니다. 경오의 경우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비견이 정관을 본 형태 유일하죠. 비견이 정관을 봤다. 이 말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성격을 분석하는데 큰 패턴으로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진취적이냐 보수적이냐, 그런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본 어떤 모양새를 정하는데 하나의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경금이 일지에 정관을 봤을 때 정관은 정화가 되고 병기정의 내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오화는 정관과 정인과 또 편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몇 가지 경우와 좀 다르다면은 본색이 정관이라는 것이고 일지에서 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극을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재련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철광석 같은 그런 느낌이 경오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오라는 성분은 항상 자수련, 자기 연마, 끝없는 수련의 성분이다.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끝없는 자기 연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경오일주에게는 그렇게 말해서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돛 닦는 마음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금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마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인이 들어있네요. 정인은 뭔가 수용성이죠. 합리적인 수용성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황당한 신비 경진처럼 황당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비주의보다는 좀 뭔가 원칙주의 같은데 매력을 느끼겠네요. 편관이 있으면은 무조건 복종이죠. 복종. 또 정관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이든 무조건이든 강제성이든 뭔가 좀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응력을 논하게 되죠. 경오일주는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곳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사람은 도회지에서 직장을 다녀도 능히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누가 시켜만 준다면 할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사람에게는 네 알아서 해라, 당신 알아서 하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상당한 고문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시켜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부릴 자격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스케줄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평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세워주면 더 좋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스스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런 생각. 하면 되겠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내가 아는 경우일주 하나는 무술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무술도 조직적으로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그 영역이죠. 그 반발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한에 가는 그런 부대에 누가 있어봤고 뭔가 좀 흠하게 살았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적어도 어떤 체제에 들어가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이라면 하겠다. 뭔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이라야 해내지. 그렇지 않고 가려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관. 남들이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정관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 따라가는 거죠. 정관, 남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늘 지켜봅니다. 이게 정관의 특성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은 찝찝해, 하려면은. 그래서 경호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대단히 수동적이다. 수동적이고 타동적이다. 조직에서 어울리는 성분이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경호에 대해서 설명 다 된 것 같네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정편관만 꽉 차 있는 이런 성분, 오중에 기토가 있으니까 직관력은 좋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알아챈다. 눈치가 빠르다. 직관이니까 빨리 알아챕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데 작용하겠네요. 적어도 저 정의는 관살의 통제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데 쓰이는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런 사람이 뭔가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면 아마 확실하게 봐줄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부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아마 밀어주고 싶겠네요. 안내해주는 대로 잘 따를 테니까. 다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곤란해집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전사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싸움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자칫하면은 일생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이런 사람이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능히 극기심으로써 인간 승리를 일궈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경호의 한 특성으로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의 좌우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면 다시 화를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자칫하면 이제 아주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금이기 때문에 또다시 금 보는 것도 뭐 특별히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인성이 있습니다. 일제.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게 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편인 똑같다. 자, 6개를 걸러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냐, 목이냐가 남습니다. 근데 이 경호에게 수는 그릇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옆에서 식신이 있으면은 아이고 너 그 손해보는 짓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저거들 다 주머니 채우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애신하게 미리 판단 잘하고 속 차려야 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일로 태어난 사람은 임수를 안 만나야 되겠습니다. 갈등 안 좋은 겁니다. 갈등과 망상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그게 그거 같습니까? 더 나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원가가 많이 들까요? 원가 계산 좀 해보죠. 망상이 원가가 50원이 든다면 갈등은 원가가 90원이 듭니다. 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얘기죠. 갈등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 번민. 망상은 그냥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로 따지면 갈등은 비교가 안 되죠. 경호일주가 임수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일지말을 드려야 되는데 식신이 자꾸 너 바보가 아니잖아.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아주 안 좋다. 그러면은 개수는 반발이 됩니다. 반발은 갈등보다 더 나쁜 거네요. 반발은 아예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극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수는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만난다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가능성입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 일이. 갈등하고 있는 것도 안 좋지만 반발은 더 안 좋다. 왜? 반발할 걸 뭐하러 해 그럼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 있나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가능합니다. 일지에 관설 영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은 목만 남았습니다.
편관이 남았네요. 편제가 가장 좋은 걸로 보겠습니다. 왜 편제가 좋은가?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는 데는 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우선하고 정제도 못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처리하는 거죠. 자, 만약에 군사작전에 투입됐다면 꼭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경우 군사에 투입됐다면은 이거는 전체 폭파 살벌합니다. 예, 전체 도시를 폭파해라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요거는 요인 암살이 됩니다. 느낌이 딱 오나요? 예, 느낌 딱 오시기 바랍니다. 킬러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레옹인가요? 레옹 보면은 그 킬러가 나오죠. 요인 암살 쪽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다는 뜻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조금 느긋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정도의 관찰이라면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히 사용할 만한 합당한 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저 통제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간목, 을목 보는 것이 무난하겠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부득이 이 사람이 갈 길은 정해져 있죠. 직장, 사업하라는 말 안 하겠죠. 직장인, 아주 전형적인 직장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역할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한다. 그리고 항상 성실한 직장인, 성실한 직장인이면서 또 적극 인내하는 직장인 이렇게 말할까요? 어색합니다. 성실과 인내로서 똘똘 뭉친 직장인의 어떤 모델로서 경호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정도면 아마 이해는 됐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또 사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묘가 있네요. 신묘, 정유, 경호, 병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관살이 똘똘 뭉쳐 있네요. 경호도 관살인데 또 관살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야 되나? 직장인이죠. 전형적인 직장인이죠. 그리고 합리성과 강제성이 함께 공존하는 성분이고, 오중인의가 튀어나왔습니다. 뿅뿅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냥 경우만 있는 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업을 하는 데는 매우 서투르겠네요.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걸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눈에 딱 들어오죠. 딱 꽂히죠. 사업은 안 되겠다. 강사는 그것도 안 되겠다. 유업 개성, 부모가 물려준 거죠. 유업 개성은 어떻겠습니까? 잘하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딩동댕이네. 처리하는 능력은 이런 인내심과 또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청취, 들어보는 겁니다. 청취와 또 내재되어 있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직관성,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걸륭 황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청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제, 걸륭 황제. 이 사람은 보면은 주도적으로도 처리를 하겠지만 주변에 늘 대신들의 말을 듣습니다. 강제적인 억압하는 대신도 있고, 신호한테 그걸 받는 겁니다. 또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그 물려받은 유업을 멋지게 63년인가요? 걸용? 63년인가 유지했습니다만 최대의 이렇게 뭔가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로서 잘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있었는지 불교 쪽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 그쪽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불교 영향. 그래서 티베트에 라마도 초청에다가 법회도 열고 한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걸륭 황제의 명식을 보면은 저렇게 직장인으로서 성분이 작용하고 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다. 항상 뭔가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어딘가 목이 있었더라면 엄조 지금 여기 있는 고래지 않겠습니다. 목이 있었더라면 폭군이 됐을지도 모르죠. 폭군 좀 그런가요? 일단 강제성이 너무 강했을 수 있다. 60몇 년 동안이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목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대로 그 대청의 그 위협을 이을 수가 있지 않았겠나. 보통도 걸륭 황제의 명식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국내될지 잘 몰라요. 충도 있고 뭐 합도 있나요? 합은 없네. 충이 있고 막 이렇게 얽혔는데 좌우묘유라서 황제 사주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좌우묘유 있으면서 황제 아닌 사람을 많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황제는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놓고서 하나의 자료로 채택해버리는 겁니다. 좌우묘유, 황제 사주다. 사방으로 관통되어 있다. 사방을 통괄한다. 언제 나온 감정일까요? 이 감정은 청나라 때 나온 감정입니다. 청대의 감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황제가 그 자손들이 이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딴소리 했다가는 안 되죠. 청대에 나온 해석은 사방 관통입니다. 두루 막힘이 없다. 사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좀 아부성 발언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서 고전을 봐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피곤한 사람이다. 피곤에 지쳐있다.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이라면. 요즘 사람 신묘생 같으면 몇 살인가요? 경인 신묘. 한 55세인가? 네, 참 피곤하겠습니다. 왜 걸륭 황제같이 못 살았습니까? 피곤하게 살았네요. 그 이유는 사방 관통이라는 말은 황제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 사방에서 나를 부려먹어. 피곤해 죽겠어. 좀 쉬어야 됐네. 쉬지도 못해. 일요일날도 근무해야 돼? 자, 어떤 위명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걸륭 황제라도 이 시대에 태어나면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역사가가 기록하는 사주쟁이도 일종의 역사가죠. 역사가인데 청대에 기록할 수는 할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관통. 임철조 선생도 여기 대해서 언급했죠. 적천수에서 언급을 했는데 상당히 좀 좋게 표시를 했던 게 아닌가. 천하의 병호일주가, 그분 병호잖아, 임철조. 병호일주도 그 황제 밑에서 먹고 사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눈치를 좀 봤다고 이해를 하랍니다. 이해해야지 그거 어떡합니까? 자, 이런 자료는 어떻게 보나? 보자. 갑신월 경호일. 편제가 떴네요. 그리고 식신도 떴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좀 갈등이 좀 있겠네. 그래서 갈등의 직장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갈등 많은 직장인. 직장 생활하기 재미없죠? 누가 능력을 높이 사서 스컵 제의하면은 바로 흔들립니다. 그거 하면 더 나을 거야. 갈등, 이게 좀 편제가 옆에 붙어 있는데, 이 편제가 좀 뿌리도 없고 극도 맞고 있네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감소, 편제 능력은 감소, 이런 것도 참고할 점이 되겠습니다. 극을 받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관찰하십시오. 이런 경우라면은 직장은 직장인데 갈등 많다 하는 점으로서 갈등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임자 개축, 임자 개축 나란히 있는 거네요. 경호, 기묘, 요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정의는 뭐 고려할 필요 없고, 상관과 정관이 바로 부딪혀 버렸네요. 이거는 갈등이 아니라 반발의 직장인입니다. 왜 자꾸 직장인을 넣는가? 일주가 정관, 편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발의 직장인. 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강하군요, 그나마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도 강하죠, 목생화. 항상 직장에서 어떤 반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은 노조 같은데 일을 하면은 노조에서 아마 상당히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봉사하겠다, 조직에 충실하겠다. 그렇지만 그건 안 되겠다. 딱 노조감이죠. 노조위원장의 팔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써놔야 또 안 잊어버리지. 노조위원장. 저상관이 없든지 일제 정관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뭔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늘 일거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일거리 속에서 젖어 있다, 빠져 있다. 이런 것은 별로 반가운 형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심리적으로는 능력이 아니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하면 봉사하는 대로 안정성, 뭔가 창조하면 창조하는 대로 안정성, 창조하는 데 극받고 봉사하는 데 반발하고, 그렇죠? 이러한 성분들이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얽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경우일주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일지가 특성이 있어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참고로 반대로 또 뭔가 이렇게 경진이나 이런 것처럼 일지가 뚜렷하게 어떤 활용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또 활용성이 그만치 또 많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주를 훑어봤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상당히 피곤한 직장인, 어떤 경우는 갈등 많은 직장인, 어떤 경우는 반발하는 직장인, 이렇게 또 각각 그 차이를 두고 살펴보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항상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각각 그 주변에 그 색깔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험만의 기본적인 그 몸에다가 채색을 입히게 됩니다. 그 채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색깔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보이죠. 근데 아무리 달라져 보여도 기본 바탕은 경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호에게는 뭔가 설득하고 충고해주고 바로잡아주면은 수용한다는 거, 이런 걸 참고해야 되는데, 단 좌우에 재성이나 식상이 있을 때에는 거슬리지 않게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기도 압니다. 잘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 챙겨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안내한다면 아마 평생 신의를 지키는 그야말로 의리의 사나이, 이런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마 변치 않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항상 식상과 관살은 대립합니다. 재성과 인성도 대립합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조화점을 찾아보고 조언해 주는 것은 우리 상담가가 찾아온 사람에게 해줄 일이 되겠죠. 스스로 뭔가 모순인지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바로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알려주고 이와 같은 이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아직 몰랐는가? 알아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것은 아마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선 개선점이란 현재 상태를 놓고서 가능한 말이죠. 현재 상태가 없는데 개선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돈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개선점을 물은 거네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있습니다. 할 것입니까? 지금 뭐 하는데요? 할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개선 의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다시 2차적으로 대입을 해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돈 더 벌 사람 전부 다 돈 벌죠. 직장인은 돈 더 벌기 원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람의 목적이 재물 성취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경호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호만에 갖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연구 좀 많이 해보십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